저는 조각을 하고 있는 이점원입니다. 한 4, 50년 정도 조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한 6, 70년 된다고 해도 되겠네요. 4살, 5살 때부터 흙을 만졌으니까요. 네, 저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초등학교 때부터 길렀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는 잘 못 산다라는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근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9시만 되면 작업을 합니다. 이를테면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9시부터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 없으면 당연히 또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내가 근무하는 장소에 나가서 9시부터는 항상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 하루 종일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작업을 하면은 보통 그 전에 대학교 때는 집에 가면 딱 통금 시간이 되도록 맞춰서 가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후 한 6시 내지 7시까지는 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뭐 또 내일 할 작업 생각하고 그러죠.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5살, 6살 때 저 시골에 친구도 없는 정말 벽지 산촌 시골에서 혼자서 뭘 하고 놀지 하다가 항상 논의 흙이라든가 그 동네 아주 쫀득쫀득한 흙이 나는 곳이 꼭 있습니다. 그 흙을 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그 영향이 중고등학교 뭐 음악가도 되고 싶었고 만화가도 되고 싶었고 문학가도 되고 싶었었던 꿈을 가지고 한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술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미술을 하게 된 동기가 되고 대학 들어가서 기왕이면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내 인생에 사랑이 첫 번째냐 돈이 첫 번째냐 명예가 첫 번째냐 하는데 저는 작업하는 자체를 첫 번째로 뒀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됐죠. 추상적 구상적인 것들을 모두 다를 저는 뭐 그렇게 거리를 두지 않고 생각을 했는데 추상에서 가장 크게 클로즈업 되어졌었던 게 어디서 왔느냐 나는 내가 누구냐 우리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라든지 왜 살아야 하느냐 뭐 이러한 어릴 때부터 철학적 물음에 굉장히 답답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점 하나 찍고 이것을 이거라고 생각을 해 저거를 생각을 해 혹은 점이 왜 모이면 선이 될까 선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하나 뭐 이러다 보니까 초창기 작품을 포함해서 추상적 의미가 좀 크게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태양과 우주와 생명과 동식물의 생명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이 형태로 나타난다면 해서 둥근 원형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적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물학적인 것까지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태극에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생명은 둥근 형태의 어느 한쪽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생명의 점점 크는 나무의 싹이 되고 그 반대쪽은 뿌리가 되더라. 곡식이라든가 인간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명의 본질을 찾아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또 모든 식물들의 생명의 근원은,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콩, 팥, 뭐 기타 등등, 벼, 보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둥근 형태에서, 타원이나 둥근 형태에서 한쪽으로 에너지를 분출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기도 해봤습니다. 마치 주역에서 얘기하는 상생기와 하생기 얘기할 때처럼 밑에서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것을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잘 결탁되어 있는 것이 태극이고, 그 태극의 한쪽 궤를 뜯어서 양쪽으로 나란하게 한번 그러면은 놓아보자 했었던 것이 초창기 생명을 접하게 됐었던 동기고, 그 생명은 마치 우뭇가사리처럼 해초처럼 막 징그럽게 둥글둥글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중간에 줄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쪽으로 생명을 많이 생각을 해봤죠. 저는 태생적으로 위에 가족 전체 다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마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고등학교라고 갔는데 불교 종립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식으로 불교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의 일대기에도 관심이 많았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다가 팔만대장경과도 좀 친숙해지면 안 될까 해서 동국대 역경원에서 번역되어져 나오는 팔만대장경도 뭐 이 사전 저 사전 다 갖다 놓고 어린 나이에 보기도 해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불교적인 이 사고의 연결이 좀 있을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도시죠. 경주라는 게 예술가들이 살기에는 아주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술가들이 생각을 갉아먹고 사는 좀벌레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문화유산입니다. 저 천년 전에 돌이끼가 끼워져서 그 형태가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걸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래서 그 사고의 폭이 넓고 깊어진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색을 하면서 작업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생각으로의 유도를 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많은 문화유산들이 널려 있으니까 아주 작품과 연관되어져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주 이가고요. 그래서 본관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계시던 곳이다 생각하니까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80년대에 서울에서 경주로 대학교에 강의를 내려오면서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강사 생활을 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임이 되면서 경주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재료와 방법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마 이것도 경주가 저에게 준 고마움인데요. 옛 천년 전, 그 오래전에 있었던 손때 혹은 그것이 세월의 풍상에 깎여져서 지금 누적되어져서 나에게 보여지는 그 현상, 그래 저 시간을 어떻게 조각을 해보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민예품 쪽으로
골동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우리 생활 미니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고, 그 작품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달았었던 게 뭐냐 하면은 다듬이 방망이 하나라도 지금은 우리가 값으로 따지면 몇만 원 하지 않지만 저것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살았을까. 그 다음에 최초에는 다듬이 방망이는 두드리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어느 안악내에 손때가 묻어 있으며 그 안악내는 몇 사람을 거쳤으며 그 다듬이 방망이는 언제 태어났고 누가 만들었고 몇 사람을 손을 거쳐서 나에게 왔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오브제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아주 심각하고 재밌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이제 그 작업을 생각하게 된 게 서울에서 시골로 경주 뭐 그 참 현대미술하는 입장에서는 대도시 중심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다가 좋다.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하자. 내가 이것이 지켜질지는 몰라도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하면은 아마 게으르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용하는 오브제도 굉장히 많았죠. 다듬이, 방망이, 농기구, 자리 짤 때 쓰는 추, 뭐 다리미, 인두 등등 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러이러한 재료만 가지고 요런 것을 테마로 잡아서 올 1년 작업하고, 그 작업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메모해 두었다가 그 다음 해 사용을 한다거나 다시 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그 대학 다닐 때부터 단일 재료나 혹은 혼성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브제가 아닌 물성 자체의 결합, 어우러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작은 오브제를 사용하면서 재미나는 거 있어요. 그거는 그 오브제가 고유하게 했었던 기능이 있습니다. 뭐 옷을 다릴 때 썼다거나 옷을 주름을 펼 때 썼다거나,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분리시켜 버리는 역할을 저거 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야 이거 너한테는 몹쓸 일이지만 새로 너 태어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오브제를 쓰는 것이 저로서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모르게 흠뻑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같으면 장안평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시장 뒤에 가면은 골동품 많이 파는 데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경주 같은 데는 골동품 상여가 있죠. 항상 한 바퀴씩 이렇게 돌죠. 돌면서 오늘 나와 있는 거는 저 등잔 참 재미있게 생겼다, 좋다. 그리고 이제 골동 가게를 가다가 보면은 야견이라든지 등잔이라든지 정말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은 고유한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걸 망가뜨리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들은 제가 오늘날 비슷하게 만들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오브제, 돌까지도 뭐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서 어떻게 쓴다, 어느 산지에서 이 돌을 뭐 몇 트럭을 가져와서 쓴다, 그거보다는 항상 다니면서 오브제와 내가 표현할 오브제와 저와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일단 작은 나무 토막 하나라도 사연을 만든 다음 너나 나나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 글을 쓰지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재료하고 내하고 서로가 소통되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항상 버려져서 남들이 버리는 깡통 하나라도 내하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녀석을 골라서 작업을 하게 되죠. 방송국에서 한번 취재를 나왔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 폐차장에서 50만 원을 주고 빈 트럭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트럭을 한 8년 썼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그 재료 헌팅을 다니는 겁니다. 길 옆에 버려진 나무 토막 혹은 그 굉장히 위험하게 존재하고 있는 돌멩이 하나. 그래서 가다가 보면 이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 녀석들을 모아가지고 작업도 하고 하니까 소문이 나서 모 방송국에서 그 취재를 나왔던 게 있는데 마치 고물장수 같다는 그 어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샘골 사람들은 집단이죠.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이번 전시에서 아주 작은 작품 한 개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삽이 100자루 정도 될 겁니다. 100자루에서 2개인가가 모자라는데 그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그 여태까지 다른 것들은 12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제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서 12동물, 13동물은 인간까지 포함해서 13동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집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만히 이거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근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농촌에 미술을 심자입니다. 미술이 꼭 아주 대도시의 으리으리한 미술관에서만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들판에 감자밭이나 옥수수밭이나 혹은 이 농촌에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농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있는 그러한 미술은 있을 수 없을까 하다가 일본에서 그 해답을 찾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샘골은 제가 사는 곳이 경주 천촌입니다. 그 샘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천촌에 이렇게 와서 한 20여 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시골과 어울릴 수 있는 미술, 농부들이 무슨 미술을 알아? 이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촌 미술을 한번 내가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20여 년 전에 제가 집을 지었는데 집에서 집 지을 때 사용을 했던 사반자루가 정원 저 큰 나무 밑에 묻혀서 자루가 다 썩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울컥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야, 내 그 돈도 없이 집 지을 때 정말 고생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담장도 내가 쌓고 천정도 내가 하고 타일도 내가 붙이고 뭐 이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저 양반 교수가 아니고 잡부 출신인가 봐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삽을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20년 그 집에서 살고 보니 에이, 아파트로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솔직한 말로 이런 생각도 들던 때 그 삽을 발견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그냥 버릴 수가 없다 해서 시멘트 묻은 그대로 삽을 내 얼굴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게 얘기가 조금 돼요. 그래서 마을 저희 그 천촌 부근에 과일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삽이 녹이 쓸어가지고 자루 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몇 자루 보이더라고요. 옳다. 저걸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그 샘골 사람들인데 삽을 충당이 다 안 되니까 솔직히 새 삽을 좀 샀죠. 사서 헌삽인 양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동체가 재밌을 것 같아요. 마치 조금 스케일을 크게 잡는다고 한다면 한민족의 서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의 서름을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인 공통분모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작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개가 전부이고 전부가 한 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개가 집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감동의 진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촌 그 누구의 논둑이나 밭둑이라도 괜찮은데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놀 줄을 몰라요. 전부 컴퓨터가 아니면 안 되고 또 휴대폰이 아니면 못 놉니다. 그러니까는 놀아주는 기계가 있다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손자 손녀 아들 딸에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그러셨어요, 일어나셨어요, 뭐 이러면서까지 공대를 해줘야 요즘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말을 듣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걸 어떻게 할 건가? 왜 요즘 아이들은 놀 줄 모를까? 뭐를 하느라고 못 놀까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 한국 교육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가 좋다. 내가 그러면 애들을 신나게 놀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우연히 그 폐교를 알게 됐고 그 폐교를 한 2년 정도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수리도 하고 제가 애정을 다해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20여 년 되는데 대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다녀갔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에만 대학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운영을 했었는데 토일 하면은 한 일주일에 120-30명씩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20년이면 엄청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 놀자 학교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한 70-8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되면 자기네들끼리 내려와서 놀다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놀자 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걔네들하고 놀면서 저희 작업 원천도 되고요.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뭐 하늘을 나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마음껏 날아다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땅 위에 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까 해서 모 박물관에서 하늘 땅 뒤집기 전 해서 사람은 하늘을 날고 새는 땅 위에 가만히 있고 이런 작업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놀자 학교하고 관계가 있고 농촌과 연결되어질 수 있죠. 작업을 쭉 하다가 보니까 제가 종전에 오브제를 사용을 할 때 산에 이렇게 가서 썩은 나무 토막 하나가 굉장히 내하고 얘기가 되는 녀석이 있으면 저는 꼭 걔한테 말을 그렇게 하죠. 야, 너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너 여기 산 꼭대기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안방에서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보내줄게 하고 데려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그 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커요. 아이들과 산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산에 길도 없는 곳을 헤매면서 다니면서 거기다가 잠깐 그 자리에 앉아서 명상도 해보고 바람 소리도 들어보자, 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이 소나무 뿌리를 내리는 걸 너희들 엉덩이로 뿌리가 내린다 생각을 하고 너희가 소나무가 되어보기도 하자, 뭐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이 그걸 했었는데, 자연이 이미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될 질서와 형태가 있다는 걸 저는 근래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분이 이번 전시에 같이 해볼까 하다가 조금 미진한 듯 해서 안 했는데, 자연이 저절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고
여태까지 무엇을 갖다 붙여서 억지로 이것은 눈이고 저것이 코고 이거는 귀고 이렇게 지나친 설명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보는 사람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고 요점 정리를 좀 하는 심플하게 요점 정리도 좀 하고 간략화되면서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작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추상성에서는 제가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인위성을 많이 발휘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자연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출을 하는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운드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것도 좀 필요할 듯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삶에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40회 이상의 개인전을 했는데 이번에 그 타이틀이 주는 중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구도의 일기라고 하니까는 뭐 여태까지 썼던 일기가 잡스럽게 여자친구 얘기를 많이 쓸 수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 잔소리를 많이 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써야 아주 단순하면서 다른 일기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 기간 동안에 꼭 그 해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